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원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올스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쳐서 자체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오는 3월 20일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이를 것이며 감염자 숫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JP모건의 우선 JP모건이 이제 지난달이죠. 2월 24일에 발표한 Escalating COVID-19이라는 보고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JP모건이라는 조직은 이제 투자은행인데요. 예. 사실은 그 자체적인 내부 모델이 있습니다. 경제 예. 모델이 있기 때문에 네. 보고서가 사실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명망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포진해 있고요.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 이번뿐만 아니라 원래 뭐 예전 그 한국 IMF 시절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뜰 때 이럴 때 항상 그 자세히 그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조직입니다. 근데 특히 유독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블룸버그 통신도 그렇고 한국 언론은 당연하고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받아 썼습니다. 네. 일단 이번 보고서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대구 이제 거주자 240만 거주자 중에서 3%가 우한 코로나에 노출이 됐고 또 중국과 비슷하게 2차 감염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결과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 들어보셨다시피 JP모건은 그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보다 1% 역성장 이제 떨어지고요. 오히려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네. 또 연간 경제 성장률이 현재의 2.3%에서 2.2%, 0.1% 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우한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3월 20일 날 정점에 이를 것이며 1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중국은 상황이 개선돼서 감염자 숫자가 오히려 줄어서 네. 맥스가 한 11만 4천 명 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늘고 중국은 오히려 감소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3월 20일 날 피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 네. 이게 지금 3월 20일이면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들어맞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빗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빗나가면 좋겠죠. 예. 빗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네. 사실 저도 이런 거에 되게 무덤덤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는 개인적인 뭐 저녁 약속이나 이런 거 취소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안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게 위축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 일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사실은 이렇게 우한 코로나라는 것이 네. 이제 확진자의 경우 이렇게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자꾸 돈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경제적인 타격들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우선 뭐 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식당가, 극장, 쇼핑몰 네. 텅 비었습니다. 이제 여의도 이제 IFC 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사람 많이 아예 된대요. 네. 거기 이제 증권가에서 네. 많이들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가는 곳인데 아예 이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폐쇄를 했죠. 네. 그다음에 뭐 극장가 뭐 개봉 못하는 영화들 네. 뭐 늘고 있고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돈이 굴러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심각하죠, 사실.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다 매출 아닙니까? 극장의 매출, 식당의 매출, 그다음에 쇼핑몰의 매출 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 6개월 이내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도 이런 네. 매출 및 수출의 감소는 피할 수가 없다고 네, 그러는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이 사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요, 이번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매출이 8%, 8%. 수출은 9% 감소할 것이라는 그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보면은 제일 큰 게 이제 자동차예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나라 재계서열 2위의 그룹입니다.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13.9%, 자동차 부품
12.8%, 어. 석유 제품 12.4%. 연관 산업까지 다 이렇게 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조 기자 얘기처럼 이제 장기간 여기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로 진정될 경우에도 매출 수출의 감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매출의 감소가요, 무선 통신기기 마이너스 8%, 자동차 7%, 마이너스 7%, 석유 제품 마이너스 6%, 일반 기계 마이너스 5%, 5.9%, 사실 6%죠. 네. 수출의 감소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행업계 네. 동시에 이제 거기에 연계가 되는 항공업계 네.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어요. 우리 입국 네. 금지당해가지고요. 이거 빨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 여름 휴가 아마 네. 외국으로 못 가고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진에어 등 저가 항공사 6곳이 얼마 전에 정부의 조건 없는 긴급 금융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 있었죠. 그때 그렇죠. 이제 일본 가려는 사람들 다 비행기 티켓 네. 취소하고 이제 안 갔던 거. 거기에 또 이제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 거의 이제 여행업계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무담보, 장기 저리 대출 등 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추경 네. 6조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를 했죠. 예. 네.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추경이라는 것을 필요한 순간에는 사실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돈을 이제 예비비를 이제 편성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일회성으로 아니면 뭐 한두 번 단발성으로. 한번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뭐 5년을 할 겁니까? 10년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우리는 네.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식당들이나 요식업계들이나 아니면 항공사들이나 아니면 이번 이제 우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는 기업이 만약에 은행에서 자금을 많이 빌렸다고 만약에 쳐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은행으로서는 이제 부채죠. 그렇죠. 은행 부채인데 갚지를 못해가지고 회수를 이제 못하게 회수를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부실 채권이 늘어납니다. 은행으로서는. 그게 될 경우 우리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 IMF 때 그리고 이제 그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때 해봤지만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겠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우리끼리 할 때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글로벌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무슨 어떤 신용도랄까요? 이런 거를 하락시키거나 할 경우에는 좀 문제는 더 우리 생각보다 네. 훨씬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소식이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뭐 어제 저도 TV를 봤습니다만 대구를 비춰주는 그 뉴스를 봤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그 상점들, 네. 백화점, 심지어는 뭐 공항, 그다음에 역까지도 네. KTX 역까지 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실 몰고 온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도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책임이 네. 없을 책임이 제일 크죠. 제일 크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인 입국 금지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왔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우리 정현 기자께서 이거를 월간조선 4호에 좀 깊이 있게 쓰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 쓰는 게 더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우한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각종 보고서와 그리고 제가 이제 발로 뛰는 취재를 통해서 오는 4월호에 자세히 기사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정현 기자의 기사 많이 애독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구독, 좋아요 많이 좀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